예, 뉴스타페이 뽑은 2위와 5위, 먼저 2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사법부 치욕의 난로까지 불렸기에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그리고 또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도 일선 법관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격양돼 있는 판사들일 텐데요.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오늘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김병수 대법원장의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하여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글쎄요, 뭔가 이 큰 파장의 집단 행동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현정 의원. 네. 사법연수원 17기,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들이 한 140명 되는데 성명서를 낸 것 같더라고요, 일부가. 네,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먼저다, 이 얘기가 핵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17기인데요. 아마 2년 선배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지금 아마 이제 17기들이 이제 아마 대부분 아마 이제 변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140명이 지금 성명을 냈고, 지금 일단 이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금 탄핵 사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직 판사들이 아마 움직임일 겁니다. 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한 3차례에 걸친 사법 파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3차례 걸친 사법 파동 중에서 2차, 3차 사법 파동 이후에 당시에 이 대법원장들이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판사들의 내부 어떤 동요, 움직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내부 사이트에는 판사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자신의 실명을 걸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판사들은 이쪽도 문제고 저쪽도 문제다. 양비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지금 직결되지는 않고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변협 같은 경우는 아직 성명을 낼 입장은 아니지만 변호사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붙고 있고, 또 민변도 저는 마찬가지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주쯤 되면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될 상황인데, 결국은 이번 상황이 과연 사법 파동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런 걸 비춰보면 예전에 사법 파동이 주로 이제 노태우 정권 시절에,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한 번씩 있었고, 그때 김덕주 대법원장 등등이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간 적이 있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20, 30년 전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것들이 다시 재현될지는 아마 이제 판사들 내부 움직임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판사들이 인사가 나서 9일부터 다 새로운 이제 임용지로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아마 예. 그것이 끝나면 아마 움직임이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연수원 17기 14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성명을 발표했고, 다음 장을 볼까요? 이도하 변호사님. 예. 뭐 일부니까 뭐 이거를 다 전반적인 판사들의 머릿속이라고 생각이라고 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다. 대법원장이 공적인 거짓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사법 파동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아까 집단 행동이 조금씩 펼쳐진다면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전국 법관회의 이런 것도 지금 열릴 조짐은 있는 겁니까? 예, 이제 법관 대표회의를 계속 열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규칙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사법부 독립이나 법관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법관 그 대표회의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정파적으로 또는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활발하게 논의가 벌어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사실 이제 법조 경력 20년이 넘어가요. 근데 예. 이제 그래서 쭉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들이 사퇴했던 게 88년, 93년이니까 저희가 뭐 공부를 하거나 연수원에 있을 때 지켜봤는데, 근데 그때만큼 법관들이 뭐 용감하다 그래야 되나 과감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 않고, 요즘은 이제 저희 동기들이나 하는 말이 우리가 회사원 같아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지는 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협 단톡방이나 아니면 변협에도 변호사들도 성명을 내야 된다. 그래서 네. 지도부에다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수별로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요새는 톡을 많이 하니까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객관적인 거 있죠. 사표 수리를 안 했다, 사표를 제출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법관들한테는 자긍심, 그 다음에 자긍심을 이제 훼손하는 거고 자괴감이 들게 하는 거죠. 법관들한테. 화면을 잠시 보고 다음 영상을 볼게요. 실제로 현직 판사 한 명이 본인 이름을 걸고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사직 반려경위에 관해서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들 점, 특히 논란이 불거졌던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다.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를 동시에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앞선 주제에 짚어봤던 야당 말고도 시민단체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것처럼 법적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탄핵 노위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 그럼 손석장 결국은 일각에서 말하는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그럼 본인 스스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거취를 판단해야 되는데 정말 사퇴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 지지세를 모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권의 어떤 이 공세에 밀려서 사퇴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게 될 경우에 상당히 그러한 국정운영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나오는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본인 스스로 본인의 거취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됐고 물론 관건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원 내부 판사들의 움직임이나 여론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런 것이 지금 나오는 비판의 강도보다 실제적인 어떤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도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할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그 두 분의 처신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의 어떤 계신 분들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책임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다. 본인 스스로도 이런 분위기다라고 말씀하시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부터 3년 5개월째 현 정권의 사법부를 이끌어 왔습니다. 6년 임기의 절반이 지난 셈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 속에서 독자적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어서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께 아주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개혁 얘기가 사실 조심스럽게 나왔고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일국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라는 건 파장이 어마어마하니까 실제로 이게 현 정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 청와대도 좀 걱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타격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대법원장이 이런 일이 있다고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삼권 분립의 사법부는 사법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청와대나 이런 행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법원 내에서 사법부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청와대나 아니면 행정부 입장에서 여기 이러라 저러라 가타없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단행된 법관 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미 2017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이 비슷한 논란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로 자맹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이런 연합군 형식이 또다시 사법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법원장 임명되시면요. 청와대, 헌재,
법무부, 대법원 다 지금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도 꽤 중요한데 이른바 서울중앙지법의 빅3라고 불리는 자리들이 제가 뭐 워낙 이 인물들의 사진들이 공개된 게 예전 사진이라 사진은 좀 넣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사법 블랙리스트 1차 진상조사위원이었고 여기 보면 고연금 수석부장판사도 1차 진상위원, 뭔가 김명수 대법원장 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요직에 뭐 이런 지적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 사법부 안에 이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뭐 민사판례연구회 등등 이 모임이 있는데요.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법부의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원들이 한 4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국제인권법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여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저는 이 문제가 예전에 우리가 군에 있었던 하나회와 비슷한 그런 내부 어떤 판사들의 굉장히 사적 모임이고 어떤 권력화된 모임이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굳이 이런 모임들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임도 또 몇십 명 단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한 조직에 이 회원이 400명이나 되고 더군다나 그 수장이 된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거기에 회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인사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원장, 형사수석부장판사, 민사 1수석 판사 핵심 요직들 다 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바람직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 조직에 안 들어간 사람은 아예 지금 어떤 면에서 뭐 핵심 요직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 요직이 있습니다.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요직이 있는데 법원 내에서 가장 요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죠. 중앙이 워낙 크니까. 거기에 또 요직은 형사수석이고 또 민사수석입니다. 근데 거기 두 사람들 다 뭐냐면 이번에 인사가 났는데 전직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똑같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예. 이번에 지금 성지용 전 지법원장도 똑같이 같은 소속이면서 이제 지난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즉 양승태 대법원에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라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진상조사위원을 했어요. 또 거기에 지금 형사수석부장 판사라는 사람도 또 위원을 했고, 자, 이런 분들이 지금 잇따라서 이번에 요직에 다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그 조직에 안 들어가면 이건 뭐 중앙지법에 갈 수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김민희 부장판사입니다. 지금 이 김민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수사를 판결을 맡고 있거든요. 문제는 판사들은요. 예. 3년을 하면 무조건 인사가 나게 돼 있어요. 여기 김민희 부장판사 그렇죠. 말씀하시는 3년을 하면 이번에 다 인사 났습니다. 딴 데로 다 갔어요. 유독 김민희 부장판사만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이 지금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사건 등등 사건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그런 내외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의 분석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야당의 시각은 3년이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재판부에선 2년간 근무 안 하는데 3년 동안 있었다. 그럼 이걸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인사를 했을까? 했을 때 정말 이 정권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의 시각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인사는 기준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판검사들한테 특히 이제 검사들한테 인사가 중요하지만 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누군가는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 법원의 인사는 무엇보다도 검찰보다도 오히려 검찰은 뭐 민정수석도 좀 저기 하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협의도 하고 법률 규정에 협의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이 다 해요.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대법관 회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거의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 의사를 이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중앙지법은 원래 3년 근무예요. 같은 재판부는 2년밖에 근무를 못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이런 거 공판 준비기일을 1년씩 잡아서 사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을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이제 뭐 판사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박남천 부장판사 이 정부에서 봤을 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을 그냥 같은 기준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부장판사 중에 5년째 중앙지법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인사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대법원장도 이걸로 뭐 탄핵도 되고 뭐 처벌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앞으로. 알겠습니다.
뒤늦게 재조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번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파전과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